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혼 1년 차 부부에게 벌어진 배신과 독수의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일을 보신 적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 근처 30평형 신축 아파트에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 민수는 32살로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또래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업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항상 민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내 수지는 29살의 프리랜서 모델이었습니다. 예쁜 외모를 가진 수지는 민수 덕분에 명품백도 들고 수입차도 타고 다녔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결혼의 대표 사례로 불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수진의 인스타그램에는 항상 부러운 댓글들이 달렸어요. 두 사람은 정확히 1년 전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민수의 스타트업이 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한 직후였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수가 무척 자랑스러웠죠. 결혼 후 민수는 수진에게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넉넉한 용돈도 주고.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사줬어요. 수진이 갖고 싶어하는 명품 가방이나 옷들도 별다른 망설임 없이 사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는 달랐어요. 민수는 스타트업 운영 때문에 새벽 2, 3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곤 했죠. 투자 유치 이후 더 많은 책임감과 압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처럼 달콤했던 민수가 이제는 일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도 넘어가면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압구정동에서 쇼핑도 하고 청담동 카페도 다녔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혼자였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며 시간을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민수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지금은 사업 초기라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했어요. 둘 사이에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결혼 전에는 민수가 그렇게 자상하고 다정했는데, 이제는 마치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는 이미 나가 있고, 밤에 들어와서도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런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진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수도 수진이 자신만의 일을 갖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수지는 새로운 화보 촬영 일정이 잡리면서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자신이 일에 집중하는 동안 수진도 자신만의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민수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새로운 모델 활동은 한 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화장품 브랜드 화보 촬영이 잡혔거든요. 수지는 오랜만에 촬영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민수도 아침 일찍 나가면서 촬영 잘하고 오라며 응원해줬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한 수지는 활기찬 분위기에 마음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집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 새로운 기분이었거든요. 메이크업을 받으며 헤어 스타일리스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 작가와도 콘셉트를 상의하면서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인 것 같았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명이나 소품을 정리하면서 촬영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일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를 자꾸 쳐다보게 됐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면서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름은 준호였고 29살이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여러 촬영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죠. 성격도 밝고 유머러스해서 대화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수지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모든 스태프들이 뒤풀이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수지는 처음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준호가 함께 가자고 권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어차피 늦게 들어올 텐데 조금 늦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수지는 뒤풀이 자리에 함께 했어요. 홍대 근처의 한 술집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수지는 오랜만에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어요. 집에서는 항상 혼자 있거나 민수의 일 이야기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준호와의 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준호는 여행을 좋아해서 국내외 여러 곳을 다녀본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수진도 여행을 좋아했는데 결혼 후에는 민수가 바빠서 제대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갇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분위기도 더 편해졌어요. 준호는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진도 그런 준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관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민수는 요즘 수진을 여자로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가족처럼 대했거든요.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도 일어나려는데 준호가 조금만 더 있자고 제안했어요.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남기로 했습니다. 둘만 남은 자리에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죠. 준호는 수진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다고 했어요. 준호는 수진의 결혼 반지를 보고서야 기혼자라는 걸 알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생긴 뒤였어요. 준호는 수진에게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지 물어봤고 수진은 솔직하게 요즘 외롭다는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에 들어가면서 묘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준호에게서 받은 연락처를 보며 연락해도 될지 고민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수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준호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준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즐거웠다며 다음에 또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준호와의 첫 만남 이후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기 때문에 수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메시지로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수진에게 오늘 뭐 하냐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취했고 수진도 점점 그런 관심이 좋아졌어요.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수진에게 이런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수진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수진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수에게 받은 용돈으로 새로운 옷을 사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죠. 거울을 보며 자신이 이렇게 꾸미는 게 얼마만인지 생각해 봤어요. 결혼 후에는 집에만 있으니까 대충 입고 지냈는데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가꾸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수진을 보더니 정말 예쁘다며 칭찬해줬어요.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수는 요즘 수진을 봐도 예쁘다는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준호와 함께 마신 커피 시간이 어찌나 즐거웠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후로 준호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촬영이 없는 날이면 준호는 항상 수진에게 연락했고 둘은 서울 곳곳의 카페나 맛집을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이태원에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수진이 민수에게 받은 용돈으로 지불했어요. 수진은 준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수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고 재미있는 농담으로 웃음을 선사해줬거든요. 민수와는 달리 준호는 수진에게만 집중했어요. 휴대폰을 보며 일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로 신경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처음엔 손을 잡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됐습니다. 수진도 준호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결혼 생활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준호에게 털어놨고 준호는 그런 수진을 따뜻하게 위로해줬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의 원룸에 와서 직접 요리해준 음식을 먹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제안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준호에게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운 상태였거든요. 그날 오후 수진은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원룸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수진을 위해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줬고 와인도 준비해뒀습니다. 둘은 촛불을 켜놓고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준호와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수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후로 수진과 준호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준호의 집에서 만나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모텔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수진은 이 모든 비용을 민수가 주는 용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민수의 돈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배신감을 크게 만들었지만 수진은 이미 준호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준호도 처음에는 수진이 기혼자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에게 진심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진 역시 준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될수록 수진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됐습니다. 밖에서만 만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수진의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준호와 모텔이나 그의 원룸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좀 더 스릴 있고 자극적인 만남을 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 수진에게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으로 준호를 불러들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스케줄을 생각해 보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8시면 집을 나가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갑자기 들어올 일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봤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계속 설득하면서
민수는 절대 낮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자 준호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준호도 수진과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시도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준호가 수진의 집으로 왔어요.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신혼집에 다른 남자를 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준호는 수진의 집에 들어서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답게 인테리어도 멋있고 가전제품들도 최신형이었거든요. 수진은 준호에게 커피를 끓여주며 집안을 구경시켜줬어요. 거실과 주방을 보여준 후 마침내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민수와 수진이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민수가 선물해준 고급 침구가 깔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깐 망설였지만 수진이 괜찮다고 하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날 두 사람은 민수와 수진의 신혼 침대에서 금기를 깼습니다. 첫 번째 경험 후 수진은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남편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더욱 자극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방치하고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에 대한 복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준호 역시 처음에 부담감이 사라지고 나니 수진의 집에서 만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모텔처럼 시간에 쫓기지도 않았고 원룸처럼 좁지도 않았거든요. 수진이 직접 해준 음식을 먹으며 마치 연인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수진과 준호의 만남은 거의 매일 수진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수진은 바로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준호도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 조절이 자유로웠거든요. 두 사람은 오전 10시쯤 만나서 오후 5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위해 특별한 요리도 해주기 시작했어요. 민수에게는 해본 적 없는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준호에게는 만들어줬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사다가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요리를 직접 해줬어요. 모든 재료비는 당연히 민수가 준 용돈이었습니다. 점점 수진과 준호는 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소파에 기대어 있거나 침실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준호와 함께 있을 때가 민수와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고 행복했어요. 준호는 항상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줬거든요. 한편 민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더욱 바빠졌어요.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많아지고 개발팀과의 회의도 늘어났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항상 피곤해서 수진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수진이 기분 좋게 인사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샤워하러 가곤 했습니다. 수진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민수가 출장을 가는 날에는 준호와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며 완전히 부부처럼 생활했어요. 심지어 민수의 옷을 입어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수진이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줬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수진은 자신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민수는 너무 일에만 집중해서 집안 상황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준호의 분류는 이제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준호가 찾아와서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도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준호와의 시간을 즐겼어요. 민수가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화요일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여느 때처럼 7시 30분에 일어나서 간단히 씻고
아침도 거르고 급하게 나갔어요. 오전 9시에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민수가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들었죠. 1시간 후 수진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도 만날 수 있냐는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은 당연하다며 어서 오라고 답장했어요. 준호는 곧 갈 테니까. 맛있는 거 해달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알겠다고 했죠. 수진은 냉장고를 뒤져서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재료를 꺼냈어요. 민수는 김치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준호는 수진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수진은 기분 좋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준호가 수진의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좋은 냄새가 난다며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수진은 준호의 품에 안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마저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을 차려놓고 둘이 식사를 하는데 정말 부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수진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뻤어요. 민수는 요즘 밥도 대충 먹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수진을 안고 있었고 수진은 준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편 민수는 회사에서 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투자자 미팅을 위해 꼭 필요한 계약서를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서류가 없으면 미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집 앞에 도착해서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빨리 회사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현관 신발장에 놓인 낯선 남성 운동화였습니다. 민수는 순간 멈춰 섰어요. 분명히 자신의 신발이 아니었고 수진의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남자가 집에 와 있다는 뜻이었죠.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방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 소리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음소리였거든요. 민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안방 쪽으로 향했어요. 각 발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믿기 힘든 광경이 보였어요. 자신의 아내 수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침대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안방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수진이 전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자신들의 신혼 침대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민수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수진이 이런 배신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자신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수진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안방에서는 여전히 수진과 그 남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매일 잠들던 그 침대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둘을 붙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나가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점점 커지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과 그 남자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가장 잔인하게 들렸어요. 자신은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수진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키웠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의 상황이 더 자세히 보였어요. 수진은 완전히 옷을 벗은 채로 낯선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옷을 벗고 있었고 둘은 마치 연인처럼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진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수진에게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뛰어들어가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민수는 조용히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수로 복도에 놓인 화분에 발이 걸렸어요.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안방에서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가 소리를 듣고 놀란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이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방에서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냐고 그 남자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도 뭔가 이상하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둘 다 누군가 집에 온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차피 들킬 바에야 당당하게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방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 모두 침대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다가 민수를 보자마자 급하게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는 모든 것을 다 봤거든요.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민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급히 옷을 찾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입을 수조차 없었어요.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도 느꼈어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목격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됐거든요. 수진이 울먹이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처음이고 실수였다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수진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분명히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준호도 황급히 옷을 입으며 사과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며 민수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준호는 그런 민수의 눈빛을 보고 더욱 위축됐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했어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확실히 기록해두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수를 보며 더욱 울었지만 민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민수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꺼지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수의 말을 듣자마자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방에서 나갔어요. 수진도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민수가 잠깐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며 당장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수진은 그런 민수에게 매달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서둘러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뒤따라 나와서 준호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준호에게 상간소송을 걸겠다고 선언했어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민수는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이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증거로 보관해뒀거든요. 게다가 이 집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준호가 언제부터 이 집을 드나들었는지 다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간 후 민수는 수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은 여전히 용서해달라며 울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수진 명의로 된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그동안 수진에게 제공했던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 타고 다니던 차도 민수 명의였기 때문에 바로 회수할 예정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민수는 수진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과 장모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어요. 수진이 불륜을 저질렀고 이혼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장모는 울음을 터뜨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들이 딸을 잘못 키웠다며 자책했어요. 장인도 할 말을 잃은 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두 분께 죄송하다며 인사를 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들이었지만 이제 남남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민수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변호사는 민수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짐을 싸면서도 계속 민수에게 사과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고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법적 대응은 신속하고 철저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후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 그리고 아파트 보안 카메라에 찍힌 준호의 출입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가 갖춰져 있었거든요. 변호사도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수진 측에서도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민수가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수진의 불륜이 명백히 증명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받게 됐거든요. 상간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해보려고 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민수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었어요. 수진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됐거든요. 민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고 수입차도 반납해야 했어요. 매달 받던 용돈도 당연히 끊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지위까지 잃게 된 점이었어요. 수진이 그동안 받아왔던 모델 일자리 대부분이 민수의 인맥을 통해 소개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진도 그 혜택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혼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수진은 모든 일자리에서 퇴출당했어요. 특히 불륜 스캔들까지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준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촬영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법정까지 간 남자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준호는 서울에서 일을 구하기 어려워져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수진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수진을 차갑게 대했어요. 민수 같은 좋은 사위를 잃게 만든 것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동네에서도 수진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불륜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낙인이 찍힌 상태였어요. 수진은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민수와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수진은 민수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차단당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전화도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수의 회사까지 찾아가 봤지만 경비원에게 저지당했어요. 민수는 수진과 관련된 모든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준호도 수진과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법적 문제까지 생긴 마당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수진은 그제야 준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스릴과 재미를 위한 관계였을 뿐이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수진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이력에 공백이 생겼고 추천서를 받을 곳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서 부모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명품백을 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생활은 꿈도 꿀 수 없게 됐어요. 한편 민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성과도 좋았어요. 수진과의 결혼 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오히려 더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민수의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민수는 수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느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더 이상 수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결국 수진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게 됐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결혼의 상징이었던 수진이 이제는 몰락한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륜이라는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